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경 케미칼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 마감이 됐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약세 마감됐고, 전체적으로 봐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에 비해서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았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애경 케미칼도 어제 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또 7% 하락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어제 오늘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인데, 저희가 이제 뭐 매일은 아니지만 저희 채널에서 이제 애경케미칼고 꾸준히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영상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좀 답답한 어떤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데,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하고 향후에 좀 애경 케미칼에서 기대할 만한 어떤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오늘 영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번 주 텔레그램 저희 이제 공부방에서 올려드렸던 그런 이제 종목들 결산 한번 정리하고 가면, 이번 주에 이제 세 종목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6월 23일, 24일, 25일 월, 화, 수 해서 세 종목을 올려드렸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신규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게 되면 두 종목이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한 종목이 하락 파동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보시면 이제 6월 23일에 SP 시스템즈를 7,600원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포착돼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텔레그램 보시면 지난 이제 6월 23일 SP 시스템즈 7,600원 오후 3시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올려드리고 나서 다음날 8,38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10.26% 정도 상승 파동이 나왔죠. 이날 23일날 보게 되면 이날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요 3단계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서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던 거고, 하루 만에 이제 10% 정도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 줬었고요. 뒤이어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6월 24일 날 42,900원에 이제 포착돼서 올려드렸는데,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6월 24일이죠. 24일 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42,900원에 3단계 매수 신호 발생 오후 3시 6분입니다. 바로 이날이 되겠죠. 이날 거의 종가 무렵에 42,900원의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고, 하루 쉬고 나서 다음날 49,7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총 15% 기준가 대비 15.85% 정도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일날 올려드렸던 코스모신 소재는 종가 기준 5% 이상으로 하락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오늘 하락 파동을 보이면서 마감이 돼서 하락 정리로 결산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두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을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에도 또 새롭게 검색식에 좀 포착되는 종목들 나오면 요 공부방에 지속적으로 또 올려드리니까는요, 단기 종목, 단기 매매 또 종목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채널의 영상 하단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공부방 무료 입장 관련된 어떤 이제 창이 하나가 뜨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이런 간단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한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인데,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공부방 입장하기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클릭해서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애경케미칼이 오늘 이제 7% 정도 하락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번 이날이죠. 이날 같은 경우 6월 20일 경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한 번 정도 갭상승한 다음에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어요. 이날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유가 애경산업 이제 매각 관련된 이제 요 부분에서 한번 주가가 강하게 또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좀 신기했던 게 골프장 매각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애경케미칼이 크게 반응이 없었고, 애경산업 매각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22% 정도의 상승 파동을 보이면서 윗꼬리를 일부 좀 달고 12%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뭐 애경케미칼 자체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애경케미칼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테마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테마 안에 자이글도 있고
그리고 데보마그네틱도 들어가 있고 나인테크, WCP, 애경케미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어떤 나트륨 배터리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어제 이제 자이글이 상한가를 가면서 흐름들을 좀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뭐 데보마그네틱이나 애경케미칼도 자체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자이글이 상한가를 가면서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니까 애경케미칼도 그냥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일부 달고 마감이 됐고 오늘은 또 7% 빠졌는데 오늘 뭐 그렇게 빠질 만한 어떤 뭐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어제 이제 대체 거래소 포함해서 3,2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애경케미칼이 3,200만 주가 좀 넘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오늘 뭐 거기에 뭐 보게 되면은 반에 반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7%를 뺐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상승할 때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 하락할 때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 이 하락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나 이런 것들을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쉘의 낙스트라라는 나트륨 배터리가 나오면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 테마가 시장에서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 애경케미칼이 좀 더 대장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받고 상승할 때 이때도 그렇고 한 번씩 조정 이후에 상승을 주는데 특별하게 이 시점에 애경케미칼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간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냥 나트륨 배터리 관련 애들이 움직이니까 이쪽 테마가 움직이네 하고 그냥 같이 좀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좀 대장주라기보다는 2등주 내지 3등주로서 이제 흐름들을 좀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보면 주가나 이런 것들이 한 12,000원대 이런 자리 또는 11,500원대 이런 자리에서 계속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걸리고 있어요. 윗꼬리를 길게 달고 길게 달고 이렇게 좀 걸리고 있죠. 넘어서지는 못하는데. 근데 철저히 보면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고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고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는 이런 이제 전형적으로 좀 매집봉으로 의심되는 그런 이제 캔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자리가 좀 길게 느려뜨려 놓고 보면 쉽사리 돌파하기가 힘든 자리죠. 이전에 과거 지난 2024년, 2023년도 이때 당시에 이 구간에서 한 1년 넘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매물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무너졌다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 매물을 소화하고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어떤 쌓여있는 매물들을 현재는 소화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냥 해석을 해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전의 어떤 흐름이나 오늘의 엊그제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이 위에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또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 테마가 움직이거나 또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면 또 이런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그럼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진짜 뭐 주주님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걸 뚫고 넘어가는 어떤 상승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승이 나오려면 애경케미칼 자체의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자체 이슈.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제 테마 내에서 대장주로 가야 되고 그 대장주로 가려면 자체적인 어떤 이슈가 만들어져야지만 뭔가 주도적인 흐름으로 나트륨 배터리 전체를 끌고 가는 대장주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대장주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움직일 때 보면 뭐 별로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딱히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슈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뭐 11월 달이 일단은 엄청난 좀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 게 짧게 보면 다음 달에도 이슈가 있죠. 7월 달에 이제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에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개발 현황이나 이런 세미나가 열리거든요. 이런 게 열리기는 하는데 이게 뭐 애경케미칼 자체 호재는 아니죠. 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또 이슈가 있고 이거 있을 때 또 한번 뭐 단기적으로 또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애경케미칼 자체 뭔가 직접적인 특징주 뉴스는 아니죠. 이런 이제 이슈도 있고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지난 이제 4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나트륨 배터리 시대 기다린다 애경케미칼의 미래 먹거리 하드카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기사고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 오는 11월 즉 2025년 11월에 다시 3 버전 2를 양산할 시작할 예정이다. 양산 시작한다라고 그래요. HGC-3 버전 2 그냥 버전 2라고 할게요. 버전 2를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방전 용량은 요 기존보다
요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개선된 요 수준의 어떠한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하드카본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애경 케미칼이 갖고 있는 이슈인 거죠. 그래서 뭔가 애경 케미칼이 독자적으로 주도적으로 흐름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이슈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이 6월 말인데 한 11월 달 정도에 이런 일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죠. 애경 케미칼은 올해 말 버전 2를 양산을 시작한 뒤에 2026년에는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양산이 시작하고 난 뒤에 이제 증설을 모색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애경 케미칼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이슈이고 일정인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 양산하는 거, 그리고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2026년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뭔가 이 12,000원대나 이런 것도 좀 돌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나트륨 배터리 내에서 주도적인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현재는 뭐 자이글, 데보마그네틱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거의 대장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애경케미칼은 철저히 좀 따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매물 소화나 이런 부분들도 해 가면서 저점도 꾸준하게 좀 높아지는 그런 이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전에 이제 만들어 왔었던 이런 추세는 살짝 좀 이탈이 됐죠. 이탈이 돼서 현재는 좀 박스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보면 이제 박스권 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한 9,000원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10,000원대에서 그 박스권 하단의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0,000원대가 깨지고 나면 뭐 9,000원대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10,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이전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는 긍정적이죠. 그만큼 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게 누가 이 가격을 버텨주는 지지세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고, 이 안에서 터지는 이런 거래량들만 보더라도 어떤 이제 외집봉이나 이런 것들로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여지가 있다라고 보죠. 오늘 같은 경우도 7%나 빠졌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격만 빠진 거지 뭐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온 게 없는데, 그럼에도 아직 5일선 지금 우상향 흐름들 깨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그동안 5일선 밑에서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5일선 위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단기 우상향 흐름입니다. 아직 5일선 안 깨졌어요. 그래서 5일선이 지켜지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어제 이제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윗꼬리를 채우는 그런 이제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근데 만약 이제 또 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 또 10,000원대에서 지지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00원대에서 또 지지받고 반등 시 11,500원이나 12,000원대에서 또 저항받고, 이게 당분간은 계속 좀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애경케미칼 자체적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별로 없거든요. 11월 달까지는. 물론 뭐 갑자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CATL에 하드카본 음극재를 납품한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들이고, 현실적으로는 11월 달 버전 업그레이드된 버전하고 증설 관련된 이슈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뭔가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고 강하게 좀 뚫고 올라가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요. 참 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박스권이 길어진다 그러면 아래서 한 10,000원대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또 반등시 11,500원, 12,000원대에서는 단기적으로 또 매도 기회로,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에서 좀 더 스마트하게 플레이를 또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정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크게 소반되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 단기적으로 5일선이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우상향 흐름들 속에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어제 형성됐던 이 윗꼬리를 채우는 상승들, 이전에도 이 꼬리 길게 달고 나서 다음날 윗꼬리 채우는 상승 나오고, 이날도 윗꼬리 달고 나서 다음날 채우는 상승 나왔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윗꼬리 달고 채우는 상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어떤 흐름 속에서 윗꼬리를 채우는 상승들 나오는지, 아니면 한 번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또 채우는 과정으로 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다 그런 이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신호 포착되는 종목들 있으면 관심 종목으로 저희 공부방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공부방 들어오실 분들은 영상 하단 여기 보면 링크 있죠?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공부방 입장하기 하나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여기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